그 다음에 파랑의 변형, 중복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파랑은 발생 해역에서부터 해안으로 전파하면서 여러 변형 과정을 거치고 육지 가까이 얕은 바다로 오면서 해안의 지형과 구조물과의 서로 영향이 미치면서 더 복잡하게 변한다. 단순하게 해석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파랑은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도플러 시프트 현상으로 파고 파속 방향이 달라진다. 파랑이 흐름과 같은 방향일 때, 파랑이 흐름과 반대 방향일 때 좀 달라진다. 같은 방향일 때는 파고는 적어지고 파속은 커진다. 그리고 세파 에너지 감소는 적게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흐름과 파고가 반대 방향일 때는, 파랑이 흐름과 반대 방향일 때는 파고는 커지고 파속은 적어진다.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파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은 크게 발생한다. 세파 에너지 감소는 크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파랑과 흐름의 방향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때는 굴절 현상과 같이 파고 파속 방향이 바뀐다. 그 다음에 파랑과 흐름이 있는 해역에서 세파가 발생할 때는 아주 복잡한 현상이 발생한다. 아주 단순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랑의 천수, 굴절, 해절, 반사에너지, 감쇄. 파랑의 생성 지점부터 멀리 전파하는 동안 현상인데 장주기파와 단주기파가 있다. 장주기파는 분사성에 의해서 파랑이 확산되고 단주기파는 파랑 간의 비선형으로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 정도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사질 현상의 수리 현상의 모형들인데 해안가에 이렇게 파랑의 흐름이 있으면 이러한 모형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 바다에서 파도가 칩니다. 웨이브가 이렇게 몰려오죠. 이것을 우리는 코스탈 커런트 매스 트랜스포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량 수송이 되고, 이게 쭉 와가지고, 이 그림을 보시면 하살표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브레이커 존이라고 있습니다. 쇠파대가 있고, 여기서 물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물의 흐름이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립헤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쭉 와서 이쪽에 천수, 쇼링, 얕은 바다로 오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리프렉션, 굴절, 브레이킹, 세파, 리플렉션, 반사. 리프렉션하고 리플렉션은 한국 사람이 발음하면 좀 비슷하죠. 근데 다릅니다. R로 되어 있는 거, 리프렉션은 굴절이고 L로 되어 있는 거, 리플렉션은 반사현상이다. 여기서 뭡니까? 섬입니다. 섬. 해안가에 이러한 어떤 바닷물의 흐름이 있고 이런 어떤 개념으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다음 내용을 보셔야 돼요. 파랑 변형의 종류, 수심의 영향을 받는 파랑의 변형, 파의 천수, 요거 쇼링. 천수는 수심이 얕아져서 파고가 증가한 현상을 쇼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의 굴절. 같은 그림 계속 나오죠. 파의 굴절은 리프렉션, R입니다. 요거 파의 굴절. 천해역이 얕은 바다에서 파속이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빠르고 얕은 곳에서는 느려서 파양선이 등수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꺾이는 현상을 리프렉션, 굴절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메커니즘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절, 디프렉션이라고 있습니다. 디프렉션. 파랑이 방파제나 섬 등의 장애물을 만나면은 장애물 뒤쪽 배후에서 파봉선, 크레스트 라인을 따른 파고 분포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랑 에너지가 차폐역, 섀도우 존, 차폐역은 어떤 섬 뒤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양선도 꺾이는 현상을 디프렉션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사, 리플렉션, 요거 반사. 반사는 이 섬 뒤쪽에서 해절된 이러한 파랑 에너지는 해안선 변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외력이 되며 항내 정온도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파랑의 전파를 막는 구조물이 있거나
천해역 얕은 바다에서 수심이 변하는 경우 파의 위상이 변하고 되돌아가는 이러한 현상, 이렇게 되돌아가는 현상을 리프렉션, 반사라고 이야기한다. 구조물이나 자연지 해안은 구조 양식과 형태에 따라 반소이 다르고 이는 파랑 제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 여기서 제가 논문 자료하고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료를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에너지 감쇄, 셰파, 브레이킹. 요 셰파, 수심이 아주 얕아져서 그 에너지가 한계 상태에 이르러 에너지가 감소하는 현상을 셰파라고 이야기한다.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파랑이 아주 얕은 수심까지 전파되는 동안 에너지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셰파가 발생하면서 많은 에너지가 손실이 되고 해안 구조물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로 이런 셰파단 내에 존재함으로써 셰파 변형은 이런 해안 구조물 설계 시공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안 구조물은 방파제라든가 암벽, 계루시설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마찰, 투수에 의한 에너지가 감쇄가 되고 파랑과 해류가 공존하는 경우 파고, 파양, 파속의 변화에 의한 감쇄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이 내용, 파랑 변형을 예측하는 각종 모형들이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내용 중에 요약해가지고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깥 바다는 외로부터 얕은 바다 천해로 전파되는 파랑의 변형은 크게 에너지 손실을 수반하지 않는 변형이 있고 에너지 손실을 수반하는 변형으로 나누어지더라.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변형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천수 변형, 굴절, 해절, 반사가 되고 에너지 손실을 수반하는 변형은 내부 점성이나 저면 마찰, 셰파 후 해안선수, 셰파대 다음에 해안선으로 오는 파는 이런 에너지 손실을 수반하는 변형이다 정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수 변형이나 굴절, 해절, 반사는 스토크의 파랑식이나 천수 방정식이나 에너지 이성 방정식 등으로 해설을 한다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셰파대 부근에서 불규칙파 발생, 파랑의 변형, 셰파 후에는 파고가 변형하는데 자, 셰파가 발생되기 전에 영역이 있고 셰파가 발생 후의 영역은 좀 상황이 달라진다. 발생되기 전의 영역은 파랑이 천수와 굴절에 의해서 변형된다. 그래서 천수와 굴절, 셰파 발생 후에는 셰파 및 바닥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에너지 손실이 커진다.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파랑과 해류가 공존하는 경우 잉여응력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잉여응력. 아주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잉여응력 속에서는 파랑과 파랑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고 잉여응력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잉여응력에 의해서 공간적인 불균형으로 해류가 발생하고 평균 수면이 변하는 이런 내용만 답안지에 좀 기록하시면 되겠네요. 이 상호작용으로 파의 질량 수송이 해안에서 차단되어 나타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공간적인 불균형에서 해류가 발생하고 평균 수면이 변하는 경우에는 해면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이 정도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랑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해주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안류와 표사의 이동 이러한 내용들도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등에 보시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이 파랑 변형에 대해 소개하면서 연관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좀 넣어 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는 다시 한번 파랑의 변형파라는 용어 정의 설명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연의 어떤 개념으로 돌아가서 파랑의 변형파 용어 정의에 걸맞는 어떤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랑 변형파의 정의, 파도의 외부가 일정하지 않고 다른 몇 개의 변형된 정연파로 구성되어 있고 일그러져 있으며 다수의 전형파로 분리 가능한 것이
변형파의 정의이다. 그 다음에 파랑 변형에 대해서는 심해에서 천해, 깊은 바다에서 얕은 바다로 오면서 파랑은 해저 지형, 구조물, 방파제, 도류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연하는 해류, 뭐 해빈류 이런 거, 조류, 해빈류와 상호작용해서 굴절, 해절, 천수 변형, 세파, 반사 등에 의해서 변형을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파랑 변형이 일어나는 원인 1개, 2개, 3개, 4개, 5가지죠. 그 다음에 항만 구조물은 방파제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장교, 뭐 돌핀 이런 것들은 세파대에 포함되므로 설계 시 파랑의 변형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파랑 변형의 종류, 지금 요 내용들이 뭡니까? 용어 정의에 대한 어떤 적절한 답이 되겠죠. 천수 변형, 쇼링, 앞에 제가 그림을 하나 쭉 보여드렸죠. 그 그림을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심이 얕아져서 파고가 증가하는 현상이고, 굴절 변형, 리프렉션. 여기서 뭡니까? 파양선이 등심선의 직각 방향을 꺾이는 현상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양선이 등수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꺾이는 현상이다. 그럼 해절 변형. 파랑이 방파제, 섬 등의 장애물을 만나면은 방파제의 선단부 뒤편에도 수면의 진동이 발생한 현상을 해절 변형이라고 이야기한다. 디프렉션. 그 다음에 반사, 리플렉션. 리프렉션하고 리플렉션은 좀 다르죠. 해절하고 반사는 영어가 좀 비슷하고 한국말로 발음하면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파랑의 전파를 막는 구조물, 천해역, 얕은 바다에서 수심이 변하는 경우 파의 위상이 변하고 되돌아가는 이 현상을 반사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세파, 브레이킹, 에너지 감쇄. 수심이 아주 얕아서 그 에너지가 한계 상태에 이르러 에너지가 감쇄하는 현상, 바다가의 마찰, 투수에 의한 에너지 감쇄, 이것을 우리는 세파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이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그림들은 좀 연습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 결론에 해당이 되죠. 세파대 부근의 파랑 변형에 의한 익력력, 앞에 제가 익력 설명 안 드렸는데 참고 자료를 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성된 해안류, 웨이브 인듀스드 커런트에 따라 표사가 이동하게 되고, 이 표사 이동은 구조물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악영향을 미친다. 이때 구조물은 뭡니까? 방파제라든가 암벽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만과 항로를 매몰시켜 기능을 상실시키고 유지비의 증가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 결론을 맺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회 때 나왔던 용어 정의 설명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요, 파랑의 변형파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여러분들 구성해서 여러분들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서 구성하는데 약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정도 내용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유효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여기 있는 다른 내용 어떤 단어들도 용어적인 설명이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높은 처음 출제된 문제다. 사실 이 문제는 뭡니까? 항만 및 어항 기술사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항만 및 어항 기술사 기출 문제가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출제됐던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목시공 기술사 공부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건설과 관계된 모든 기술사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당일날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랑의 변형파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